학교 벽에 큰 를 그리고 결국 퇴학까지 당한 유명한 화가 에곤 실레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에곤 실레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폴드 지아체크라는 이름의 그의 외삼촌을 그린 그림입니다. 실레는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그림은 외삼촌과 여동생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레오폴드 지아체크는 실레에게 있어서 미술가의 길을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실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의 Tallinn Donau 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톨른역의 역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삶을 지냈죠. 하지만 유복한 환경과는 별개로 실레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실레가 자신처럼 철도청에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예술에 더 큰 재능을 보였던 실레는 공부는 뒷전으로 한 채 그림에 몰두하기 쉽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화가 난 아버지가 실레의 스케치북을 태워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성병 때문이었습니다. 실레가 15살이던 해 그의 아버지는 결국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실레가 충격을 받았던 건 아버지의 죽음보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덤덤한 태도를 보이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실레는 이 이후 일평생 어머니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실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는 그의 외삼촌에게 거두어졌습니다. 그의 외삼촌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철도청에서 근무했기에 실레가 평범하게 자신들처럼 철도 공무원이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실레를 보며 마지못해 미술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실레 그림을 보면 아직 스타일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재능 하나는 출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실레의 외삼촌 초상화를 보죠. 어쩐지 몰래 그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신가요? 이건 가족들에게도 잘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실레의 성격이 예민하고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실레는 다음 해인 1906년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시스템의 학교에 자유분방한 화풍을 배우고 싶었던 실레는 크게 실망했죠. 에곤 실레와 빈 학교의 교수는 빈번히 부딪혔고 어떤 때는 교사에게 모욕 섞인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곤 실레는 그의 인생을 크게 뒤흔든 작가를 한 명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구스타프 클림트. 클림트는 당시 공개한 그의 작품만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와 별개로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클림트는 학생들이 물들을 수 있다 라는 이유로 당시 보수적이었던 빈 아카데미에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죠. 에곤 실레는 그러한 클림트에게 이끌렸고 곧 그의 밑에서 미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곧 구스타프 클림트는 실레의 후원자가 되었고 그에게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이에 별개로 이 당시의 실레 그림은 여전히 빈 아카데미의 보수적인 화풍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항적인 성격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한 실레는 빈 미술 아카데미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퇴학을 당하기 전에도 그는 학교 벽면에 커다란 성기낙서를 하고 도망쳐서 근신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학교를 그만둔 실레는 클림트의 예술 방식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대담하고 표현적인 스타일 요소를 자신의 작품에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후기 실레의 작품에서 인물은 종종 왜곡되어 표정이 풍부한 포즈로 묘사가 되는데 이러한 작품에서 보이는 연약함과 생생한 감정이 잘 묻어나옵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에곤 실레의 화풍이 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1915년 부유한 가문의 딸인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하여 그는 가정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가족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죠. 전체적인 색감이 평소의 에곤 실레의 화풍보다 따뜻하게 변했고 불안한 선들이 안정적이게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실레의 가정사를 생각하면 실레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18년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그의 아내, 그 뱃속에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에곤 실레 역시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3일 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렸고 꿈꿔왔던 가족의 형태와 정반대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표현주의 운동에 대한 실레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담하고 표현력 있는 스타일과 선과 색상의 혁신적인 사용은 이 운동을 정의하고 당시의 다른 예술적인 스타일과
차별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슐레의 작품은 원시적이고 감정적인 힘과 인간 형태에 대한 강조로 특정졌으며 그는 자신의 예술에서 섹슈얼리티와 죽음과 같은 논란이 드는 주제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은 많은 후기 예술가들 작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도발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에게 계속해서 찬사를 받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슐레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욱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